지난주 수요일 자정 무렵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곧장 자신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지상 주차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.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나던 그때 주차장 안쪽에서부터 수상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. 그 옆을 지나던 한 시민이 차를 세우고 신고를 하기 위해 건물 가까이 다가가던 바로 그 순간 시커먼 연기가 무서운 속도로 건물 전체를 뒤덮고 말았습니다. 심지어 주차장 내 차량이 일순간 불타오르며 거대한 폭발음까지 냅니다. 큰 불인데요. 저 정말 그렇게 큰 불은 처음이었고 팍팍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.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엄청 크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지상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내부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.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전 건물 복도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찬 건데요. 게다가 유일한 출입구까지 화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. 현장 도착했을 때 차량 4대가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요. 완전히 최성기 상태였습니다. 사방이 뻥 뚫린 지상 주차장 화재는 마치 굴뚝 효과처럼 매섭게 치솟았습니다. 근데 대체 어쩌다가 화재가 발생한 걸까요? 지금 나와서 그 불이 뛰쳐나오는 걸 봤거든요. 뭐지? 그냥 차에서 뭘 꺼내면 중요한 걸 싶었는데 자살하다가 뛰고 보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. 충격적인 주민들의 증언. 자, 그러니까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 자정 무렵으로 다시 시간을 돌려봤습니다. 그리고 사고 전 주차장을 찾은 20대 남성이 집에서부터 들고 내려왔던 건 놀랍게도 번개탄이었던 건데요. 알고 보니 이날 남성은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번개탄을 챙겨들고 늦은 밤 주차장을 찾았던 겁니다. 그렇게 차 안에 번개탄을 비워놓고 누운 남성. 그런데 괴로운데 문을 열고 한참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다시 문을 닫습니다. 그런데 그 뒤로도 그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는 듯 문을 열었다 닫았다 수차례 반복하더니 결국 헛구역질까지 하고 맙니다. 이내 남성은 지쳐버린 듯 차문을 열어젖히고 깊은 잠에 빠지는데요. 문제는 차 안에 있던 번개탄 불씨가 그만 차량 내부로 옮겨붙고 말았던 겁니다. 바로 그때 잠이 들었던 남성이 그 열기에 놀라서 차에서 내리는데요. 그런데 이 상태로 그는 아무 조치도 없이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. 아무래도 8층이고 40세대가 거주 중이었습니다. 입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. 화재 발생 당시 주민들의 집안에선 화재 경고등이 켜졌다는데요. 이 덕에 자력으로 대피를 시작한 주민들. 서로 이웃을 깨워가며 탈출을 돕습니다. 그리고 이후 출동한 대원들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남아있던 3명의 주민을 전원 대피 완료시켰습니다. 화재 진압은 대원 20명이 사방 포위로 차차 안으로 좁혀가면서 진압을 하였습니다. 한 30분가량 걸린 것 같습니다. 다행히 그렇게 입주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.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됐던 현장에서 정말 다행히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남성을 포함 큰 부상자 없이 전원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그날 당신이 선택한 행동과 무책임한 태도는 본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잠깐 자다 일어났는데 다른 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었기에 머리를 받치고 있고 이게 뭐지? 무슨 상황이지? 이게 무슨 일이지? 싶더라고요. 지연 씨에게 일어난 그날의 사건은 지난 24일 밤 9시 반경 전북 고창의 한 음식점에서 시작됩니다. 당시 동료와 밥을 먹던 중 속이 편치 않았다는 지연 씨. 저랑 일행이었던 분도 야, 너 얼굴이 하얗다. 느낌이 좀 취한 것 같다. 그럼 빨리 일나자 해가지고 계산하려고 갔거든요.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난 지연 씨는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고 직원이 계산하는 동안 잠시 입구에 서 있었다는데요. 그런데 계산하면서 이제 제가 카드 주고 좀 빈혈기가 세다 싶으면서 스르륵 하면서 넘어간 거거든요. 입구에 서 있던 지연 씨가 갑자기 힘이 풀린 듯 쓰러지며 식탁에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. 일제히 돌아본 손님들의 눈에 당시 지연 씨의 상태는
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한 손님이 곧장 지연 씨에게 다가옵니다. 그리고는 자세를 곧게 고쳐 앉고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. 그 손님은 한참 심폐소생술을 하다 잠시 멈춰 호흡을 살피고 다시 또 심폐소생술을 하다 멈춰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그러더니 이번엔 주변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서 머리에 피가 나니 거즈를 가져달라 요청하는데요. 그 사이 손님의 일행은 입안에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며 기도를 확보합니다.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연 씨가 쓰러진 지 1분도 채 안 돼서 지연 씨의 의식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눈을 떴는데 옆에 분들이 본인이 의사인데 아. 제가 의식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거 듣고 알았죠. 그러니까 이날 지연 씨에게 달려왔던 이 손님의 정체가 바로 저는 소화기내과 의사인데요. 네, 일 끝나고 그렇군요.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였는데요. 이제 문 쪽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하고 이제 급하게 가서 이제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이렇게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이 왔더라고요. 청색증이 왔다는 거는 혈액이나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. 그런 상황들을 가끔씩 경험해봤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가능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죠. 다행이네요.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응급처치를 했던 내과 전문의. 그리고 또 이곳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는 정형외과 과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구급대원 분한테는 이제 2차적으로 발생한 머리 손상 때문에 뇌내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 CT를 꼭 찍어보시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날 병원으로 이송된 지연 씨는 다행히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합니다. 다만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기에 이날 일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는데요. 근데 나중에 CCTV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CPR을 시도를 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걸 수 있잖아요. 운이 좋은 거잖아요. 의사분들이 옆에 계셔 주셔가지고 그것도 좀 신기하고 되게 네. 감사하죠.